네, 오늘 우리 유닛 그죠? 14. 네, 드디어 관계사 또는 관계대명사 파트를 시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자, 오늘 배우시는 파트부터는 이제 우리가 그동안 문장의 구성 성분들을 쭉 보셨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문장이 구성되어 있는지를 쭉 보셨어요. 그죠? 자, 오늘부터는 그런 문장의 구성 성분에 추가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연결해주는 기능어 또는 수식어구들을 쭉 보실 겁니다. 네, 그 중에 일단 저희가 보셨던 첫 번째는 분사라는 파트가 있었고, 그리고 수식어구에도 대표적인 거 전명구가 있었고, 그리고 오늘 그 마지막 수식어구인 관계사라는 걸 볼 겁니다. 네, 아시겠죠? 일단은 그러면 관계사라는 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한번 우리 생각을 좀 하고 가보실 건데, 자, 일단 관계사라고 하는 요 어근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 요 뜻은 뭐냐면, 그죠? 여기에 지금 뭐가 들어있냐면 relation, 그죠? 또는 related 이라고 하는 형태가 들어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relation이란 뜻이 뭐죠? 그죠? 관계가 있다 또는 연결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소위 관계사 또는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건 반드시 어떠한 특정의 뭐가 있다는 얘기야? 관계가 있다는 얘기야, 관계가. 그죠? 그래서 이 아이가 또는 이 용어가 가리키는 대상이 뭔지를 오늘 밝혀낼 겁니다. 자, 보시죠. 자, 뭐와 관계가 있냐면, 일단 첫 번째 적으세요. 관계사라는 건 앞쪽에 있는, 반드시 선행사와 관련이 있다는 얘기야. 자, 뭐와 관련이 있다고요? 선행사. 자, 그럼 선생님, 선행사가 뭔가요? 라고 질문을 하실 텐데요. 선행사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 뭐냐면 이렇게 풀어내면 돼요. 그냥 말 그대로 자, 관계사 또는 관계대명사의 수식을 받는 명사라고 이렇게 지어 놓으시면 돼요. 자, 다시 관계사의 뭐를 받는? 수식을 받는 명사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선행사라는 아이가 딱히 정해진 게 아니라 명사라는 아이가 있는데 그 명사라는 아이를 관계사라는 아이로 수식을 시켜주는 그 대상을 우리는 선행사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이미 명사라는 이 구성성을 배우셨잖아요. 그죠? 자, 문장에서 명사가 될 수 있는 거가 뭐가 있다고 배웠지? 그지?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었고, 목적어 자리에도 들어갈 수 있었고, 세 번째, 보어 자리에도 들어갈 수가 있었죠. 그죠? 그러면 선행사라고 하는 건 이 명사라기 때문에 주어 자리도 뭐가 될 수 있고 선행사가 될 수 있고 목적어도 선행사가 될 수도 있고 보어도 선행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 구문으로 본다면. 자, 그러면 일단은 대다수의 선생님들은 그냥 관계대명사라고 해서 먼저 who, whom, which, that, 그죠? whose를 먼저 가르쳐 주는데 그것만 안다고 해서 여러분들 되는 거가 아니에요. 절대로 반드시 관계대명사가 그죠? 쓰는 어떠한 구문이 그죠?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반드시 문장 내에서 살펴보셔야 여러분들이 반드시 성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시겠죠? 일단은 선행사라는 게 있다. 선행사는 뭐다? 관계사라는 아이의 수식을 받는 명사라는 것. 그러면 선행사라는 건 주어도 되고 목적어도 되고 보어도 될 수 있다는 것. 그죠? 일단 여기까지를 먼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일단 관계사라는 건 선행사와 관련이 있어요. 자, 그러면 선행사와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이 관계사는 궁극적으로 명사라는 아이를 수식해주는 역할을 하니까 우리는 이 관계사라는 아이를 일단은 품사로 따지면 뭐다? 그죠? 일단은 형용사다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 형용사다라고 불러. 형용사다 이렇게. 근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형용사는 쉽게 얘기해서 그냥 단어로서의 형용사도 있어요. 근데 관계사는 단어 자체로서 형용사가 만들어지는 아이가 아니야. 자, 형용사 구에는 뭐가 없지? 그죠? 동사는 없어요. 근데 관계사라는 아이는 구는 아니야. 왜? 동사가 있으니까. 자, 절로 가죠. 일단 절이라고 하는데 이 절은 정확히 따지면 접속사 플러스 완전한 문장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얘를 절이라고 못해요. 왜냐면 뒷문장이 완벽하지가 않아요.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뭐 이 아이도 접속사도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 등장하는 요 아이를 형용사라는 아이로서는 구문으로는 맞는데 그 이름은 단어 형용사도 아니고 형용사 구도 아니고 형용사 절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얘를 뭐라고 불러? 그죠? 관계사라고 부르는 거야. 다른 형태라고. 이름이 다르다라는 건 구조가 다르다는 얘기고, 그죠? 구조가 다르다는 얘기는 구문이 다르다는 얘기야. 그래서 항상 문법이라는 건 논리적인 어떤 원칙에 대한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절이라고는 안 해요, 여러분들. 네, 일단 그것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제 뭐와 관련이 있다? 그죠? 관계사라는 건 선행사와, 그죠? 선행사와 관련이 있다. 두 번째는 반드시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한 문장 안에, 여기서 한 문장이라는 건 마침표의 개수를 얘기하는 거야. 한 문장이면 마침표가 몇 개? 하나겠죠. 한 문장 안에서 동사 두 개와 관계가 있다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뭐와 관련이 있다고요? 동사 두 개와 관련이 있다라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I, 그 다음에 have some information. 그죠? 셀 수 없는 명사였죠. 나는 일부, 그죠? 양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쓸 거야. 그 다음에 is very, 그 다음에 useful 이라고 돼 있죠. 그죠? 그것은 매우 뭐하다? 유용해요. 라고 돼 있어. 그래서 지금 이 문장을 마침표를 지금 하나를 찍어서, 그죠? 썼더니, 자, 문법에서 엇박자를 뜬다는 얘기가 뭐냐면, 분명히 얘도 동사고, 얘도 동사죠. 절대로 마침표가 하나인 한 문장에는 동사는 형식 문장 하나만 들어가게 돼 있어. 근데 지금 여기서는 몇 개가 들어가겠다는 얘기야? 두 개를 집어넣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궁극적으로 관계사라는 아이와 발동이 될 수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어쨌든 관계사라고 하는 아이는, 그죠? 지금 의미 따지러 보면 유용한, 그죠? 매우 유용한 정보다라고 이렇게 수식을 시켜줄 구조잖아. 그럼 얘를 뭐라고 두면 돼? 선행사라고 두면 돼요. 그럼 선행사는 뭐라 그랬어? 관계사의 수식을 받는 아이라 그랬죠, 그죠? 그러면 여기다가 뭐 쓰면 돼? 그죠? 이제 나중에 가르쳐 드릴 거야. 이렇게 which라고 하는 관계사를 이렇게 적어버리면 관계사의 기능은 동사를 하나를 더 쓸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연결이 가능하다는 얘기야. 그럼 일단 가장 먼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내용은 이거예요. 그죠? 관계사라는 거가 일단 which였잖아. 똑같이 써볼게. I have some, 자, information. 그 다음에 여기다가 which, 그죠? very useful 이라고 이렇게 적었어요. 자, 아까 분명히 여러분들 보셨을 때 which가 관계사라고 돼 있었죠. 그럼 관계사의 수식을 받는 앞에 있는 명사를 우리는 선행사라고 띄워주면 돼. 그럼 지금 동사가 하나가 있는데 뭐가 없죠? 관계사는 동사 두 개와 관련이 돼 있다 그랬는데 동사가 없죠. 그죠? 그럼 이 아이는 문법에서 잘못 쓴 거야. 이해가 되나요? 왜? 뭔지는 모르겠지만 관계사라는 아이는, 그죠? 관계사라는 아이는 반드시 한 문장 안에 동사 몇 개와 연결돼 있어? 두 개랑 연결돼 있어. 그러면 이 원리를 가지고 이제 시험 문제를 푼다면 여기다가 뭘 집어넣든지, 그죠? 동사를 집어넣든지, 그죠? 이렇게 연결해야겠죠. 아니면 없애든지, 그죠? 둘 중에 하나는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한 문장 안에 동사 두 개가 관계되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들? 일단 여기까지 먼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네, 또 하나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원칙입니다. 자, 관계사는 뭐와 관련돼 있다? 그죠? 선행사와 관련이 돼 있다. 선행사는 뭐다? 관계사의 수식을 받는 명사다. 두 번째, 관계사는 한 문장 안에 동사 두 개와 관련이 돼 있다. 그죠? 마지막 세 번째는 관계사 뒤에 문장 구조는 불완전하다 이렇게 넣으세요. 이건 무조건 암기합니다, 여러분들.
자, 관계사의 뒷문장 구조는 뭐하다? 불완전하다라는 얘기야. 아까 했던 문장 다시 씁니다. 보세요. I have some 자, information 이렇게 달려있죠. 그리고 which 그 다음에 is very useful 하고 이렇게 달았어요.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그러면 일단 찾아. 뭐 동사 하나, 동사 둘, 얘 관계사 앞에 있는 명사니까 선행사, 구문은 선행사는 앞쪽에 있는 얘 수식 가지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동사도 하나, 두 개 들어있고 관계사 앞에 선행사도 있고, 그죠? 원칙은 다 들어와 있죠.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를 볼 거란 말이야. 자, 뒤에 문장 한번 보죠. 관계사 뒤에 문장 구조가 지금 요거를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동사는 is라고 있죠. 근데 지금 뭐가 없어요? 주어가 없지, 그지? 이게 불완전하다는 얘기야. 즉 이 말이 뭐냐면 결국 여기 요 자리는 앞에 요 아이가 그죠? 그 자리를 대신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얘를 영어 이름이 뭐냐면 antecedent라고 해. 이 말이 뭐냐 얘기냐면 ante는 앞으로, ced는 가다, 나가다 라는 뜻이야. 고우의 어근이야. 그리고 ent는 그죠? 명사의 전미사라면 앞쪽으로 간 명사죠.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럼 선행사라는 말은 다시 얘기해서 뭐에 대한 얘기라고? 네, 앞으로 간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죠? 당연히 이 나간 자리가 뒤쪽에 비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이 문장 같은 경우는 지금 주어 자리가 비어 있는 거야. 이해가 되시나요? 무슨 말인지? 그죠? 자, 그럼 다시 한번 볼까,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 이 자리는 무슨 자리가 비어 있는지 잠깐 보세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I have some information. 똑같죠, 그죠? 그 다음에 which they told me 이렇게 적었거든요. 자, 보세요. 똑같이 지금 동사가 하나, 동사가 두 개, 그리고 which 앞에 있는 선행사가 그죠? 선행사로 이름이 지어졌고 which는 관계사잖아, 그지? 그러면 똑같이 여기까지는 1, 2번의 원칙이죠. 뭐? 선행사가 있고 그리고 동사도 두 개가 들어왔어, 그죠?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뒤에가 무슨 자리? 불완전한 자리. 즉 선행사라는 아이가 앞쪽으로 갔으니까 당연히 뒤쪽은 빠져 있어야 돼. 자, 어디가 빠져 있을까요? 자, 참고로 tell은 사형식 동사죠. 그러면 IO 뭐가 없어? DO가 없지, 그지? 그러면 역시 DO 자리에 들어있는 아이가 선행사였다는 얘기야. 아시겠죠? 그래서 해석은 어떻게 하냐면 순서대로 나는 일부 정보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정보는 어떤 정보냐면 왜? 위치는 그죠? 얘를 수식하려고 들어온 아이야. 동사를 가지고 그들이 나에게 그죠? 말했던 정보죠. 이렇게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야. 이해가 되나요? 무슨 말인지? 그 다음에 한번 또 볼까? 그러면 아까 우리가 봤던 그 비어있다는 요 자리는 그죠? 주어 자리가 비어있어. 이렇게 주어 자리가 빈자리고 지금 본 자리는 목적어, 그죠? 직접 목적어 자리가 이렇게 비어있는 자리잖아요. 그죠?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가 비어있다라는 개념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것도 해볼게. I have some 자, information 여기다가 이렇게 이번에는 whose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적었어요. 역시 동사가 하나, 동사가 두 개가 왔으니까 얘는 그죠? 관계사란 얘기야. 그럼 관계사 앞에 있는 명사는 선행사겠지. 이렇게 연결해. 그리고 이렇게 수식 구조를 달아주면 돼. 그러면 뒤에 봅니다, 여러분들. 나는 정보를 가지고 있다. 근데 후주라고 하는 아이의 역시 관계사면 후주라는 아이 관계사 뒤에 문장도 불완전한 문장이 돼야 돼. 그럼 동사 한번 찾아볼까? 동사 있죠. 주어 어디 있어? 주어 있고. 그리고 주격 보호. 얼핏 보면 완벽한 문장이죠.
근데 관계사란 말이야. 그죠? 그럴 리는 없어요. 관계사 뒤에는 무조건 불완전한 문장이 와. 그러면 후주라는 아이의 기능은 뭐냐면 결국 주어 앞에 있는 그죠? 뭐 한정사 자리로 그죠? 한정사가 뭐였어요, 여러분들? 어나 더나 그죠? 소유격이나 지시 형용사 자리라 그랬죠, 그죠? 월스는 셀 수 있는 아이라서 어가 오든지 더가 와야 돼요. 근데 지금 안 왔죠. 그럼 이 아이는 100% 완벽한 문장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죠? 그럼 후주라는 아이의 기능은 이렇게 뭐뭐의 라고 하는 apostrophe의 기능 또는 of라고 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는 얘기야.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얘의 해석은 나는 일부 정보를 가지고 있고 인포메이션의 가치는 이렇게 그죠?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후주라고 하는 아이도 관계사가 있고 위치라는 아이도 있고 그다음 무슨 아이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죠? 또 위치라는 아이도 이렇게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면 이번에는 관계사를 한번 바꿔볼게요, 여러분들. 또 어떤 아이가 있는지 한번 우리 볼까요? 자, 봐. 자, 나는 met John. 나는 존을 만났는데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럼 또 찾아봅니다, 여러분들. 동사 몇 개 있어? 하나, 그리고 여기 was로 갑시다. 똑같이 과거니까. 동사 둘. 그리고 얘가 관계사거든요. 관계사 이렇게. 앞에 누가 있어? 명사 있죠.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또 따져볼까? 관계사의 원칙. 무조건 앞에 뭐 있다? 선행사 있다. 선행사 있나요? 있어요. 사람이네요, 이번엔. 동사 2개 있나요? 동사 2개 있어요. 그리고 뒷문장은 어때요? 불완전하죠, 그죠? 왜? 지금 주어가 없잖아, was 앞에. 다 챘죠, 그죠? 그럴 때 이 후라고 하는 이 관계사는, 네, 우리가 앞쪽에 봤던 그 위치라는 관계사랑 다른 건 뭐냐면, 똑같이 주어의, 그죠? 주어 자리가 비어있는 위치가 있고, 똑같이, 그죠? 주어 자리가 비어있는 아이인데, 이번에 후죠. 이 아이는 선행사가 사람이라서 들어온 거야. 쉬운 얘기로. 이해가 되나요? 선행사가 사람일 때, 그죠? 주어 자리가 비어있는 관계사는 후라고 쓰면 돼요. 다시, 선행사가 사람일 때, 주어 자리가 있는 비어있는 관계사를 뭐라고 쓰면 돼? 후라고 쓰면 돼요. 네. 또 해볼까? I met John. 자, 이렇게 달았죠, 그죠? 자, 또 동사 찾아볼까? 동사 몇 개? 하나. 또 동사 2개. 그죠? whom은 역시 관계사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관계사의 원칙. 자, whom 앞에 누가 있어? 명사 있죠. 근데 명사 이번엔 사람이죠. 그리고 동사 2개 왔죠, 그죠? 그럼 뒷문장 무슨 문장? 불완전한 문장. so much는 부사예요. 근데 love는 타동사거든요. 그러면 타동사라면 무조건 뒤쪽에 뭐가 있어야 되지? 목적어가 있어야 되지. 근데 목적어가 지금 없네. 이 자리가 빈자리야. 그죠? 이게 John 자리였다고요. 이해됩니까, 여러분들? 그럼 역시 불완전한 문장이죠. 근데 어느 자리가 비어있지? 주어는 있는데 목적어가 없죠? 그죠? 목적어 자리가 비어있을 때 선행사가 사람을 수식해주는 관계사는 바로 whom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일단은 여러분들 제가 뭐부터 알려줬어요? 대다수의 교재나 대다수의 선생님들은 관계사부터 알려줘요. 관계사의 종류, whom 있다, 사람 수식한다 이렇게 가거든. 근데 그렇게 배워버리면 굉장히 암기로 전락해버려. 문장을 못 보는 거야. 그래서 쌤이 그죠? 요거는 거의 아마 전체 내용에서 쌤만 이렇게 수업을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 번 시도를 해봤고 원어민적인 아이디어로 접근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 내용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비어있는 원칙. 그래서 관계사의 원칙 관계사의 원칙 선행사가 있다. 그죠? 그리고 선행사가 사람이냐 something이냐에 따라서 관계사의 종류가 바뀌어 있구나. 그죠? 그리고 반드시 한 문장의 동사가 몇 개? 2개가 보여야 되는구나. 그리고 관계사를 기준으로 뒷문장은 불완전해야 되구나. 근데 주어 자리가 빠져 있는 그죠? 관계사는 who하고 위치가 있었죠. 물론 사람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또 목적어 자리가 빠져 있는 아이도 위치랑 whom이라는 아이가 있었죠. 그죠?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리고 한정사 자리, 즉
언뜻 보기에는 그죠? 완벽한 문장처럼 보이지만 어나 더가 없는 주어를 수식하는 아이가 바로 후주라고요. 그죠? 일단은 거기까지는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차근차근 한번 해봅시다. 내용을. 자, 일단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건 근본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딱 거기까지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관계대명사가 일단은 여러분들 종류가 훔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이 아이는 반드시 선행사가 뭐일 때, 사람일 때 동사를 두 개를 연결하는 그죠? 기능을 담당하는 선행사를 수식해주는 기능이 억울하고요. 그죠? 그럼 후는 당연히 문장 구조가 뒤에 뭐부터 나오겠어? 주어가 없으니까 동사부터 나오겠고, 일형식부터 오형식까지. 훔은요? 훔은 어떨까? 훔은 목적어 자리니까 상대적으로 주어가 있고, 뭐? 3형식부터 5형식이라고 하는 아이 뒤에 비어있는 구조가 나와요. 또는 주어가 이렇게 있고요. 특별히 1형식 또는 2형식이라고 한다면 뒤쪽에 반드시 전치사라는 아이가 나오게 돼 있어. 왜? 전치사 뒤에서 무슨 자리야? 목적어 자리니까. 이해가 되겠죠? 또는 주어가 있고 뭐 똑같이 1형식부터 5형식이라고 하더라도 역시 전치사만 이렇게 남아 있다면 역시 여기 뒤에가 빈자리라는 얘기야. 그죠? 그래서 이런 전치사 뒷자리도 다 훔이라는 아이로 쓰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무슨 말인지? 자, 이번엔 선행사가 사물이에요. 그죠? 그러면 누가 들어온다 그랬어? 그죠? which라는 아이가 또는 which라는 아이 이렇게 들어와요. 역시 구문으로 따지면 주어가 빈자리라서 동사의 구조만 등장해서 완벽하게 이루고, 또는 역시 사물이라면 똑같아요. 3형식부터 5형식까지의 주어가, 이거 제가 잘못 적었네요. 주어가 있고 목적어가 3형식부터 5형식까지 중에서 목적어가 비어있는 요 자리가 바로 그죠? 목적어 자리고, 자, 참고로 1형식, 2형식 자동사, 불완전 자동사 같은 경우 뒤쪽에 전치사가 나오면 전치사 뒷자리가 역시 비어 있을 거고, 자, 이번에는 그죠? 1형식부터 5형식까지의 완벽한 문장의 구조가 오더라도 뒤에 전치사가 있으면 이렇게 비어 있으면 이 자리는 역시 사물 목적어 자리야. 여기서 여러분 기억하실 건 이 아이는 흔히 that으로 쓰이고요. 이 아이도 흔히 that으로 쓰여요. 이렇게. 그죠? 얘도 원칙은 that으로 쓰인다고 하는데 잘 쓰이진 않아요. 네. 원칙은 돼요. 원칙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사람을 얘기할 때는 후와 훔으로 쓰죠. 요걸 기억만 잘 하시면 돼요. 그죠? 요것만 기억 잘하면 고1까지는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들. 다시. 자, 사람을 수식하는 관계대명사는 후와 훔이 있는데, 그죠? 후는 어느 자리에? 주어가 비어있을 때 쓰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는 얘를 무슨 격? 주어를 대신하는 주격 관계, 그죠? 수식하는 아이, 대명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훔은요, 목적어를 대신, 목적어가 빈자리니까 목적격 관계 대명사. 그죠? 이 자리도 목적어라고 배웠네요, 우리. 역시 사물을 수식하는 아이도 역시 관계사인데, 역시 주격과 목적격이 생긴 것과 같죠? 그죠? 같대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하죠. 저는 여지껏 이제 영어를 이렇게 연구를 하면서 가장 아쉬운 부분이 사실 이 부분이에요. 조금이라도, 그죠? 사물을 얘기를 할 때, 위치와 또는 사물을 얘기할 때 목적격과 주격을 하나를 조금 다르게 해줬으면, 그죠? 훨씬 더 이해하기는 쉬웠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건 그냥 저의 욕심이었어요. 네, 그래서 사물과 그죠 사람이 주격과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그죠 사람은 다르지만 사물은 같다라는 것. 그럼 얘는 우리가 찾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야.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 하나만 더 얘기를 드려보죠, 여러분들. 요거는 다 이해가 되시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똑같은 내용인데요. 네. 이제 소유격이라는 것만 알고 가면 돼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소유격은 선행사가 사람 또는 사물이 다 됩니다. 그죠? 이거는 오해하면 안 돼요. 그리고 후주라는 아이가 이렇게 들어오죠.
근데 조심하실 건 이 아이는 주어라는 아이가 등장을 하고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비동사 형태가 나가요. 주로 이 형식이 들어와요. 네, 무조건 그런 건 아니에요. 주격 보호라는 아이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때 조심하실 건 주어라고 하는 요 앞에 그죠? 한정사라고 하는 자리가 비어 있어야 돼. 여러분 우리 한정사는 어디서 배웠냐면 1강에서 배웠어요. 그죠? 한정사는 어나, on, 더나, 그죠? 또는 this나, 또는 that 같은 거, 그리고 소유격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요 자리를 대신하는 관계대명사가 바로 요 아이들의 소유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후주라는 아이는 그죠? 반드시 뒤쪽에 생긴 거는 완벽한 문장처럼 보이지만 한정사가 비어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기능은 수식이다라는 거. 이렇게 해서 우리는 얘를 이름하여 무슨 격? 소유격 관계대명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원칙은 여러분들 어떻게 아이가 생겨있는 아이를 가지고 어떤 문장 또는 어떤 구조를 수식하기 위해 쓰는지를 정확하게 인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보세요. 아마 중고등학교를 통통 들어서 그죠?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가 하나고 여러분이 가장 그죠? 오답으로 틀릴 수 있는 문제도 이거예요. 이해를 못하고 얘를 외워버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자, 문장 볼까? This is a man who that lives next door to me라 되어 있죠. 자, 일단은 who가 보이죠? 그러면 습관적으로 이렇게 가로를 치세요. 가로를 쳤으면 가로를 닫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방법은 동사가 하나, 동사가 두 개 있죠. 그러면 관계사를 기점으로 동사가 앞, 뒤에 나오잖아. 그럼 무조건 마침표에서 가로를 치면 돼요. 그러면 앞쪽은 완벽한 문장이에요. This is man. 이건 사람이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냐면 하고 수식하는 거야. 어디가 비어있죠? 주어가 비어있죠. 그죠? 그럼 주격 이렇게. whom이 아니라 who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죠? 나 우리 집 옆에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됐죠? The book which is on the desk is mine. 돼 있죠. 역시 관계사가 보이는 습관적으로 가로 치세요. 근데 동사 찾아봐. 동사가 하나, 두 개가 뒤에 있죠. 그죠? 그러면 이때 가로치는 방법은 두 번째 동사에서 가로 딱 쳐. 그러면 완벽한 문장은 어떤 문장이 되냐면 The book is mine. 이게 완벽한 문장이야. 이 책은 내 책이다. 근데 위치가 수식해주고 있는 이 원리는 얘를 수식하는 거라고. 그죠? 어떤 책이야? 책상에 있는 책은 이렇게. 이해되시겠죠? 그죠? 그래서 딱히 여러분들 이런 그죠?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아이는 그 구문만 확실하게 깨치하고 있으면 하나도 그죠? 하나도 모를 게 없이 다 볼 수 있다라는 얘기야. 이해가 되시겠죠? 그죠? 네. 그래서 주격은 주어가 비어 있는 자리라는 것. 그죠? 기억하시고 목적격 가볼까? This is man. 역시 관계사가 있죠. 앞에 동사 하나, 동사 뒤에 있으니까 끝까지. 그죠? 그럼 앞에가 완벽한 문장. 여기 이 사람은요. 그죠? I met yesterday. 그죠? yesterday가 부사죠. met은 타동사거든. 그럼 뭐가 비어있죠? 지금? 목적어가 없죠. 그죠? 그래서 사람을 동사 두 개로 연결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whom. 뜻은 이 사람은요. 내가 어제 만난 사람이에요. 이렇게. 자, 똑같아. 관계대명사 보이니까 동사가 어디 있는지 확인. 동사 하나, 둘. 두 번째에서 가로. 완벽한 문장은 The book is interesting. 이 책은 그저 뭐하다? 흥미있다. 근데 어떤 책이야? 내가 어제 산 책. 역시 타동사 뒤에 자리가 비어있죠? 요게 목적격. 자, 보죠. This is man. 그죠? 이 사람은 역시 관계사가 보이고 동사 하나, 두 개니까 끝까지. 그죠? 자, 후주는 무조건 앞에 선행사가 그죠? 소유격이었다는 얘기야. 그러면 얘가 누구? 이 사람의 이름은 레온입니다.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각각의 격, 즉 주어가 비어있는지 목적어가 비어있는지 사람인지 사물인지 그죠? 따라서 또 뒤에 문장 구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관계대명사의 시험 문제를 풀 수 있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런 것들 여러분들 정리를 차근차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요거도 한번 보고 갈까요? 네. 자, 소유격이라고 할 때 우리가 지금 아까 문장을 한번 연결해 보면 이제 요 문장이었는데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볼까요? 동사 찾아볼까? 명령문 동사 하나, 동사 두 개. 관계사 후주가 보이면 가로 앞뒤에 있으니까 문장 끝에서. 수식 구조 예. 근데 후주니까 apostrophe라고 이렇게 그죠? 그러면 자, 저 집을 보세요. 그러면 뭐? 집의 지붕은 빨갛다. 그죠? 그러면 집의 지붕이 빨간, 그죠? 저 집을 보세요.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쌤이 후주라는 아이를 이번에는 위치라는 아이로 이렇게 바꿔볼게. 자, 위치가 뭐였니, 얘들아? 위치는 주격 관계대명사 또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였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바꿀 수 있어. 어떻게? 자, roof is면 셀 수 있죠. 그럼 여기다 이렇게 더를 넣는 거야. 이렇게 the roof. 그죠? is red 쓰시고 뒤를 불완전한 문장으로 만들어야 돼. 그래서 of까지를 쓰고 stop period 이렇게. 자, 무슨 말이냐면 위치라는 아이를 써야 되기 때문에 동사 두 개를 연결한 거고 반드시 뒷문장을 불완전한 문장으로 만들어야 돼. 근데 이미 주어는 있죠. 그러면 들어갈 자리는 전치사 뒷자리밖에 없다는 얘기야. 두 가지 이해가 돼요? 그러면 이제 또 보세요. 전치사를 뒤에 이렇게 남겨놨다는 얘기는 관계사라는 아이 선행사가 무조건 요 자리라는 거가 가장 극명하게 보이죠. 그죠? 그래서 이 전치사는 왜 쓰냐면 명사가 있었기 때문에 쓰는 거거든. 근데 지금 명사가 뒤에 앞으로 나갔죠. 그래서 얘도 해당되는 명사의 대명사를 따라 나가는 거야. 자, 쉬운 얘기로 관계 대명사라는 건 동사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 관계 그죠? 대명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 위치가 가리키는 대명사는 house란 말이야. 이렇게. 그죠? 그러면 요 앞으로 이렇게 당길 수 있다는 얘기야. of which 이렇게 당기면 당겨 나간 거야.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나간 거야. 그냥 the roof is red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앞에 똑같이 이제 문장을 연결을 해보면 보세요. Look at the house of which the roof is red 이게 가능하겠죠. 그죠? 그래서 해석은 똑같아. 자, 동사 하나 관계대명사인데 얘는 어떤 관계대명사냐면 전치사가 있는 관계대명사예요. 그래서 관계대명사를 읽으면 돼요. 둘. 그죠? 전치사가 있는 관계대명사는 원래 뒤에 불완전한 자리에서 앞으로 당겨왔죠. 그러면 앞에 선행사가 있죠. 동사 두 개 있죠. 근데 뒤에 문장이 어때? 완벽하죠. 그래서 전치사가 있는 관계대명사는 불완전한 자리를 가지고 있던 전치사를 옮겼기 때문에 남아있는 형태는 완전한 문장이 나와요. 그래서 관계대명사의 세 번째 예외가 되는 거야.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불완전한 문장이 아니라 무슨 문장이야? 완벽한 문장이야. 아시겠죠? 그러면 결국 of which the라는 아이가 결국은 who주라는 아이로 바뀐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죠? 네. of which the라는 아이가 who주라는 아이로 바뀐 거예요. 일단은 여기까지. 네. 그래서 일단은 of which the는 who주로 바뀐 겁니다. who주는 사람, 사물 상관없다 그랬죠. 그죠? 자, 일단 여기서 일단 알아만 두세요. 별표 쳐놓고. 여기서 시험 문제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whose the라는 말은 영어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요것만 시험 문제에서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왜냐면 whose도 어차피 소유격이고 the도 한정사라서 한정사가 두 개는 같이 못 써요. 왜? 명사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whose the라는 말은 없어. 그럼 만약에 여기다가 시험에 whose the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이렇게 쳐 있으면 얘를 뭐로 바꿔? of which로 바꾸셔야 돼요. 왜? of which the가 whose니까. 아니면 이렇게 써 있으면 더를 빼시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 문장은 이제 여러분들 조금 나중에 네, 필요하면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일단 2번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에요. 보세요. 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뒤에 완벽한 문장이 달아 되어 있죠. 자, 아예 이렇게 기억하세요. 자, 우리가 배웠던 관계대명사, 그죠? who하고 whom이 있었죠. 기억나시나요? 위치도 있었고, 위치가 하나가 더 있었죠. 그리고 whose도 있었죠. 그죠? 이렇게. 그럼 한번 그림을 구문을 한번 그려볼까요? 자, 어쨌든 who와 whom은 한 문장 안에 동사 몇 개? 두 개를 이렇게 연결할 수 있고,
반드시 앞쪽에 선행사라는 아이가 자리를 해야 되죠.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겠죠? 근데 who와 whom을 가지고 있는 선행사는 무조건 누가 돼야 돼? 사람이 돼야 되고, which가 갖고 있는 선행사는 something이 돼야 되고, who주는 사람, 사물 다 되고, 그죠? 이렇게 기억하면 돼. 자, who는 상대적으로 뒤에 문장이 싹 다 불완전한 문장이라고 했어요. 그죠? 다. who는 뭐가 비어 있어야 돼? 주어가 비어 있어야 되니까 생긴 건 동사부터 칠 거고. 그죠? who는요, 목적어가 비어 있으니까 주어, 동사, 삼형식이라면 요 자리가 비어 있을 거고, 또는 전치사 뒷자리가 비어 있을 거고, 그죠? which는 주격일 수도 있으니까 주어가 비어 있는 상태에서 동사가 오면 되고, 목적격이면 주어, 동사, 목적어가 비어 있는 자리가 오면 되든지, 아니면 전치사 뒷자리가 비어 있으면 되든지. 후주는요, 일반적으로 한정사라 그랬으니까 여기에 한정사가 이렇게 비어 있으면 돼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일반적으로 완벽한 문장이 이렇게 나가겠죠? 이렇게 들어온다는 얘기야. 그럼 요 형태가 하나가 지금 뭐가 있고, 그죠? 관계사가 있고, 이번에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인데, 여기서 조심하실 게 있어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일 때 전치사는 무조건 목적격이죠. 그러면 who는 못 들어오고 whom은 들어와요. which는 주격이 아니라 목적격에 해당되는 아이가 들어와야 돼.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면 관계대명사의 특징은 동사 2개. 그리고 여기 앞에 뭐? 선행사 이렇게 쓰면 돼요. whom이면 누구? 사람. which면 something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그냥 관계대명사를 인식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네. 하지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이 구조는 뒷문장이 어떻다? 네. 완벽합니다. 그래서 항상 시험 문제에서 뭐를 여기 있는 아이를 A 타입이라고 하고 여기 아이를 B 타입이라고 하면 A와 B를 구분합니다. 세 번째 논리에 의해서 그죠? 완벽하냐 불완전하냐를 가지고 물어볼 수 있는 시험 문제가 바로 여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이문 보죠. This is the man of whom I spoken of 돼 있죠. 얘를 관계사로 생각하세요. 그럼 이렇게 치죠. 동사 어디 있어? 하나, 동사 둘. 두 번째 동사에서 stop 이렇게. 그죠? 그리고 앞에 선행사 사람, 뒤에 무슨 문장? 자동사. speak는 자동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정리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건 This is a man whom I spoken of. 그죠? 역시 앞에 있는 전치사를 뒤쪽으로 옮기면 그죠? 불완전한 문장으로 돌아가겠죠. 그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보죠. She has a son of whom she is very proud 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보세요. 역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를 그죠? 구문 잡아서 동사 하나, 동사 두 개에서 이렇게 묶고 자, 앞에는 완벽한 문장. 그죠? 그녀는 아들이 있는데 뭐? 그녀는 아들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죠. 항상 이 아이를 뒤쪽으로 이렇게 보내버리면 그죠? be proud of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의 전치사를 뒤쪽으로 보내면 불완전한 문장이 원래 whom으로 돌아가는 거고 그죠? 전치사를 앞으로 당겨버리면 오후 whom이 돼서 뒤에는 완벽한 문장이 되는 거고 그죠? 그 차이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라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기본 형태를 잡으셔야 되는 뭐예요, 여러분들? 중학교 과정에서 일단 핵심 사항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한번 정리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 해봅시다, 우리. 차근차근. 자, 뭐에 대한 얘기를 일단 한번 해볼 거냐면 이제 요거를 한번 정리를 좀 해보려고요. 자, 한번 정리를 좀 해보죠, 여러분들. 자, 먼저 첫 번째. 자, 관계대명사입니다. 관계대명사. 자, 관계대명사라고 하면 첫 번째 원칙이 뭐였다고, 여러분들? 그죠? 첫 번째, 선행사와 뭐 된다? 선행사와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두 번째는 한 문장에서 동사 몇 개와 그죠? 동사 두 개와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네. 마지막 세 번째는 관계사 뒷문장이 일반적으로 뭐하다? 불완전하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럼 선행사는 뭐다? 그죠? 관계대명사의 수식을 받는 그죠? 명사다
그리고 그 위치로는 관계대명사 앞에 온다. 그죠? 원래 제대로 따지면 antecedent라는 아이는 관계사 뒤에 있던 문장에서 앞으로 튀어나갔다. 이렇게 봐도 되고, 관계대명사라는 말은 그죠? 한 문장 안에 동사를 두 개를 연결해서 의미를 연결하는 대명사다. 그죠? 결국 관계대명사가 가리키는 대상은 선행사를 대신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불완전하다는 얘기는 아까 얘기했죠. 그죠? 뭐 주어가 비어 있든지 또는 목적어가 비어 있든지 또는 전치사 뒷자리가 비어 있든지, 그죠? 주어가 빈자리든지 목적어가 빈자리든지 아니면 전치사 뒷자리가 여러분들 목적어 자리죠. 전치사 뒷자리에 목적어가 뭐 되어 있든지 비어 있든지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기본적으로 관계대명사의 기본 원리였고, 자, 이번에는 관계대명사의 뭐다? 여러분들 종류가 있네요. 자, 첫 번째 어떤 거? who가 있었죠. 네. 두 번째는 whom이 있었죠. 세 번째는 which가 있었고, 네 번째 which가 있었고, 그리고 얘 아이를 대신 쓸 수 있는 뭐도 있었고, 여러분들 that도 있었죠.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who라는 아이도 있었고, 뭐도 있었어요? 전치사 플러스 whom도 있었고, 그죠? 전치사 플러스 which도 있었죠. 그죠? 이렇게까지 쓰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정리 한번 해볼까? 자, 관계대명사는 일단은 한 문장이면, 그죠? 동사가 하나, 주어가 있을 거고, 요 자리에 목적어를 선행사로 잡아보자. 됐죠? 그럼 일단 목적어가, 그죠? 뭐일 때? 사람일 때는 who를 쓰게 돼 있죠? 그죠? 또 사람일 때는 whom을 쓰게 돼 있고, something일 때는 which 또 that 쓸 수 있고, something일 때 역시 which나 that 쓸 수 있죠. 자, 여기도 원칙은 that을 쓸 수 있지만 쓰지는 않는다라는 거였어요. 그죠? 네. who는 선행사가 사람 또는 something일 때고, whom이니까 선행사가 사람일 거고, which니까 선행사는 사물일 거야. 그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구문이 있었죠, 여러분들? who는, 그죠? 주격이라 그랬으니까 주어가 생략된 동사가 먼저 눈에 보일 거야. 그죠? whom은요, 목적어가 생략돼 있으니까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고, 타동사라면 목적어가 비어 있든지, 아니면 전치사 뒷자리가 이렇게 비어 있든지, 그죠? 이렇게 돼 있고, 위치였다면 역시 주격이라면 주어가 비어 있을 거고, 그죠? 역시 여기는 목적어가 비어 있든지, 이렇게 주어가 비어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아니면 전치사 뒷자리가 이렇게 비어 있든지. who는 어떻죠? who는 정확하게 한정사 자리가 비어 있어요. 그래서 생긴 건 언뜻 보면 완벽한 문장처럼 보여요. 이렇게. 자, whom은요, 전치사 플러스 which는, 전치사 플러스 whom은, 그죠? 1형식부터 5형식까지의 완벽한 문장입니다. 그죠? 전치사 플러스 which도 1형식부터 5형식 간의 완벽한 문장이고, 이제 여기에 붙어져 있던 요 전치사를, 그죠? 뒤쪽으로 이렇게 보내버리면, 그죠? 불완전한 문장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불완전한 자리에 있던 아이를 앞으로 이렇게 당겨버리면 완벽한 문장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요 자리에 있는 얘가 앞으로 나갈 수 있다는 얘기고, 요 자리에 있던 얘가 앞으로 나갈 수 있다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그죠? 네. 요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죠? 이렇게 써주는 사람은 쌤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문법책도 여러분들, 그죠? 지금 그래머 플러스를, 그죠? 집필을 했고, 그리고 10년 동안 문법만 수업을 했고, 그리고 구문이라는 걸 가지고 여러분들 편입학원에서 수업을 해서 굉장한 인기를 얻었어요. 네.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꼭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 고1까지 써먹는 과정이에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여기까지가 일단은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일단 어디까지? 여기까지가 기본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추가적으로 보셔야 할 내용을 몇 가지를 더 설명을 드리고, 네, 우리 이제 디테일한 것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계속적 용법이라는 걸 한번 얘기를 하고 갈 건데,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자, she lies again, which makes me
angry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자, 볼까? 자, 우리 관계사 보이나요? 관계사 보이네요. 그럼 이제 원칙 따져볼까? 동사 몇 개? 하나, 동사 두 개. 그리고 앞쪽에 선행사인데, 이상해요. again 부사고, line은 동사예요. 지금 뭐가 없어요? 지금 이 문장에서 여러분들? 선행사가 없죠. 근데 독해예요. 지금 독해 구문에서 마침표가 찍혔다는 얘기야. 그러면 문법이 맞았다는 얘기죠. 그죠? 이상해요. 그죠? 이상하죠? 왜 이상해? 여러분이 이미 뭐가 있으니까, 머릿속에 원칙이 있으니까, 저랑 원칙을 배우셨으니까. 원칙 없이 들어오는 아이들은 이거를 봐도 이상한지 몰라요. 왜? 원칙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으니까. 그냥 걔네들은 해석만 배웠다고요. 그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원칙을 배웠죠? 그죠? 네, 그럼 봐봐. 설명해 줄게. 원칙은 절대 틀리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자, 관계사의 원칙 다시 불러봐, 속으로. 뭐가 있다? 뭐와 관련돼 있다? 선행사와 관련돼 있다. 두 번째, 한 문장의 동사 두 개와 관련돼 있다. 세 번째는 불완전한 문장과 관련돼 있다야. 그죠? 이 문장은 동사 두 개 2번 맞고 3번 주어가 없으니까 불완전 맞아. 근데 뭐가 없어 지금? 선행사가 없죠? 이럴 때 커마를 집중하세요. 커마가 있죠. 커마란 얘기는 커마 위치라고 하는 관계대명사라고 쉽게 얘기하면 돼. 커마 위치. 자, 커마 위치라는 관계대명사는 어떤 기능이냐면 앞쪽에 있는 이 문장을 대명사로 받은 거야. 자, 앞에 뭘 받은 거라고? 문장을 대명사로 받아요. 일반적으로 앞에 문장을 받는 대명사는 this죠. 그죠? 그래서 이 아이는 커마 위치는 앞에 있는 문장을 대신 받은 아이예요. 그래서 얘도 관계대명사가 맞고 선행사가 맞아요. 대명사니까. 그래서 이런 아이를 이름하여 문법책에서는 그냥 계속적 용법이라는 캐 어려운 말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용어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볼 건 커마 위치예요. 커마 위치. 아시겠죠? 그럼 어떻게 해석하느냐? 주어 자리에 빠져 있는 아이를 그죠? 문장이라고 집어넣으면 돼요. this. 그죠? 그러면 그녀는 또다시 거짓말을 했고 그녀가 또다시 거짓말했다라는 this. 그것은 나를 angry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분명히 지금 여기서는 뭐가 없어요? 그죠? 앞에 있는 선행사라는 구조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얘를 뭐로 잡았어? 그죠? 앞에 나와 있는 문장을 대명사로 받았죠.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선행사가 문장이기 때문에 this이기 때문에 이 아이는 언제나 무슨 취급한다? 그죠? 수일치, 단수 취급한다라는 거를 머릿속에 하나 기억을 합시다. 아시겠죠? 여기까지는 중학교 단계고요.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요거를 한번 배우셔야 돼요. 자, 암기합니다. 계속적 용법, 즉 커마 위치라는 아이를 쓰는 거에 그죠? 분명히 우리는 위치 대신에 뭘 쓸 수 있다 배웠어? that을 쓸 수 있다고 배우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커마 that을 쓰는 거는 절대로 영어에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자, 다시 뭐라고요? 커마 that을 쓰는 거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자, 이 문장은 상관이 없어요. 이 문장은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요 문장이 하나가 있다라고 좀 볼까요? 자, 보통 that은 우리가 앞쪽에 나와 있는 수식 구조의 그죠? 명사를 받을 때 쓸 수 있거든요. 자, 보세요. 자, I have some clues which makes me happy라고 이렇게 달았죠. 자, 그러면 자, 커마 위치가 보이나요? 그죠? 그러면 커마 위치는 앞에 문장을 뭘 받았다? 그죠? 선행사를 받았다. 그래서 뒤쪽에 단수 취급을 이렇게 한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무슨 말인지? 자, 근데 요 아이를 커마 that으로 이렇게 바꿔버리면 그죠? 원어민들이 어떤 문법을 상기시킬 수 있냐면 that은 특정한 수식 어구를 그저 대신하는 하나의 그저 대명사예요. 근데 that은 일반적으로 단수를 받거든요. 그럼 어떤 사람은 때에 따라서 이 클루라는 아이를 클루로 받았다라고 오해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럼 정확히 의미가 달라져. 내가 그 일부 정보를 가지고 있다라는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커마 위치는.
근데 커마 대수로 바꿔놨다면 이 사람은 뭐라고 읽은 거야? 나는 일부 정보들을 또는 증거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 중에 하나의 증거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었다라는 뜻으로 바뀌어서 해석할 수가 있죠. 왜? 구문은 맞으니까. 그러니까 요런 그죠? 필요 없는 그죠? 오해를 줄이기 위해서 계속적 용법은 그죠? 컴마 위치는 절대로 컴마 대수로 바꾸지 않는다라고 문법에서 정해놓은 거야. 요게 바로 고등학교 1학년과 2학년 과정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은 뭐까지? 계속적 문법에서 수의 일치를 따지는 것과 그리고 뭐 컴마 위치를 컴마 대수로 쓰지는 않는다라는 걸 꼭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잘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 다음에 기본 강의는 여러분들 제가 필요한 건 뭐 이 what까지는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로는 2강에서 여러분들 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what을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 자, what은 어떻게 또 기억하시냐면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what이라고 하는 아이도 역시 여러분들 관계대명사예요. 그럼 관계대명사 역시 원칙 하나 풀어볼래요? 자, 뭐와 관련돼 있다? 선행사와 관련돼 있다. 자, 두 번째는 한 문장의 동사 두 개와 관련돼 있다. 세 번째는요, 관계사 뒤의 문장은 불완전하다죠. 아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3번의 예외였죠. 그죠? 완벽했죠. 근데 what이라고 하는 관계대명사는 1번의 예외예요. 무슨 얘기냐면 what이라고 하는 관계대명사는 절대로 앞쪽에 선행사라는 아이를 수식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what이라는 관계사는 이미 이 안에 자기의 선행사가 들어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something이라는 아이로 기능을 담당하는 아이가 있고 얘를 선행사로 두고 그 다음에 여기에 관계사인 아이가 이렇게 대수로 연결되어 있는 것 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아이는 그죠? 주격일 수도 있고요. 목적일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보통 what이라고 하는 관계사의 핵심은 그죠? 1번의 선행사의 뭐 예외다라고 기억하고 나머지 2번, 3번은 다 맞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문장을 한번 보시면 자, What is important isn't crazy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러면 여기다 제가 적어볼까? What 자, 동사 하나, 두 개. 그죠? 그리고 얘 관계사죠? 그럼 이렇게 묶으세요. 동사가 관계사 뒤에 있으니까 두 번째 동사에서 묶으면 돼. 요거를 해석하면 돼, 그냥. 그죠? what은 그냥 뭐만 것이에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주어가 빠져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용기이다. 이렇게 읽으면 돼요. 되겠죠? 그죠? 그리고 그 밑에 거 한번 보시면, 자, this is what I want라 돼 있죠, 그죠? 그럼 똑같이 what이 관계사라 그랬으니까 동사 몇 개? 하나, 두 개. 자, 가로 열어서 두 개 있으니까 마침표, 그죠? 이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다, 그죠? 혹시 목조가 비어 있죠? 원하는 것.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그럼 시험용에서는 어떻게 기억하면 되냐면 what 앞에 this is the thing, 그죠? 이런 식의, 그죠? 선행사를 집어넣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what 앞에 선행사가 있는 건 절대 what이 아니에요. 그건 위치겠죠. 그죠? 또는 대시거나. 그래서 거기까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고1 또는 고3 또는 고1까지는 여기 우리 관계대명사 1강만 들으셔도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관계대명사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고, 그죠? 어떤 아이가 있고, 그죠? 또 어떠한 특징이 있었고를 집중적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다시 집중해서 노트 정리하시고, 제가 드리는 요 말씀은 그죠? 여러분들 직접적인 시험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노트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강 관계대명사, 그죠? 우리 2강에서는 네. 이번 강에 다루고 있지 않은 보다 더 심화적인 내용들을 다루겠습니다. 네, 역시 그 강의에 집중하셔서 여러분들 네, 수업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